지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정보부처장을 맡고 있는 간호대학 교수 강윤희입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의 논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많이 어려웠나요? 네, 오늘 저는 여러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화여대 입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화여자대학교가 2017학년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한 입학 전형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10가지만 간추려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준비한 장학제도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보다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준비한 장학제도는 입학과 재학과 또는 석사, 박사까지에 이르는 전 주기 장학제도를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장학금이 바로 EWHA 장학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수시 장학금이고요. W는 정시, H는 특별 육성, A는 나눔 장학금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시에 그러면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면요. 수시에는 각 전형이 있습니다. 각 전형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 각 전형에서 상위 20%의 성적으로 합격한 최초 합격생 모두에게 1년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이 중에 수석한 학생들에게는 4년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에는 예감하셨죠? 50%입니다. 각 모집 단위, 2017학년도에는 저희가 대학 단위 또는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각 모집 단위의 상위 50%에 드는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모두에게 1년 장학금, 또한 이 중 10%의 학생에게는 4년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특별 육성 장학금은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100%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육성하는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나 뇌인지과학 전공의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 기준 전원에게 100% 2년 장학금과 해외 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절반인 50%에게는 4년 장학금과 해외 연수 장학금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시에 의과대학의 최초로 합격한 학생들 전원에게는, 여러분 의학 교육이 몇 년인지 아시죠? 6년 모두 100%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이화 가족 출신인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우리 이화여대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저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은 4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만 공부하길 원하진 사실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가 77개국 940개 교와 교류하면서 우리 재학생들이 모두 적어도 한 번씩은 이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인문과학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인문과학대학 내에는 4개의 어문학을 전공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학기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한 학기는 해당 언어국에 있는 우수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 하버드 프로그램은 또 대표적인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하버드 대학 모르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이화 하버드 대학 프로그램은 아시아 학생의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하버드 대학 학생과. 그래서 각 아시아 나라의 한 개의 대학하고만 협약을 맺어서 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화여대가 유일한 파트너로 현재 10년 연속으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국내 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다음 포인트 중요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지? 대학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입학하면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은 다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는 현재
대학 안에 13개의 단과대학과 71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사실 저 71개의 전공 다 외우기가 정말 어렵죠.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공부는 이화여대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여기 보시듯이 인문, 사회, 자연, 사범, 경영, 간호, 약학, 의과대학 또는 법전원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음악, 미술, 체육 이 모든 분야, 예술 분야의 모든 분야를 정말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대학으로서 이화여대가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공과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공과대학 프라임 사업의 선정과 관련돼서 공과대학의 새로운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화여자대학 공과대학이 최근 1, 2년에 만들어진 공과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35년 전에 공과대학의 기반이 되는 전공이 개설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1996년에 벌써 20년, 올해로서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7개의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여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공학 분야만을 모아서 공과대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되는 2017학년도 우리 신입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2017학년도부터는 엘텍 공과대학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보시듯이 엘텍 공과대학 안에는 4개의 학부와 9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전공 중에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공, 또한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이 바로 신설되는 3개의 전공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는 요즘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노인 인구와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저희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여성 공학도를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3가지 트랙, 융합기계공학 트랙, 바이오 데이터 공학 트랙, 의생명 공학 트랙 이 3가지 공학 트랙에서 을 집중적으로 특성화해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임 사업 선정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은 대폭적인 장학 혜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입생 장학제도가 아니고 대폭적인 공과대학의 장학금을 통해서 해외 인턴십을 한다든가 해외 현장학습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과대학에 대해서 막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인문계열 학생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017학년도 전형에서 차세대 기술공학부와 사이버 보안 전공 이외의 모든 공과대학의 전공이 수시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도 인원을 배정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화여대에서 무엇을 공부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은 다양한 강의를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강의실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해외 교류를 통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강의 또는 옆에 있는 타 학교와 학점 교류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과 학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다른 대학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이화여대에 와서 수강 신청을 해서 실제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우리 재학생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화여대 여대예요. 그렇죠? 뭐가 부족해요? 사소하게 부족한 게 조금 있습니다. 네, 남학생이 없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점 교류 프로그램이나 해외 교환 학생을 통해서 외국인 남학생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학교 캠퍼스 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한 개 전공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심화 전공, 연계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 다양하게 학생이 원하는 융복한 전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떻게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 본인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화여대 내에는 중앙에 경력개발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각 전공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성심성의로 제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더불어 또 경력개발센터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학년별 맞춤형 그 학기에 그 학생이 필요한 내용으로 진로와 취업 지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 학생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제공하는 창업 프로젝트가 바로 이름이 이화 스타트업 52번가입니다. 왜 52번가일까요? 뉴욕의 32번가가 아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주소가 바로 이화여대길 5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안을 해서 저희가 52번가라고 프로젝트의 명을 정하였는데, 이거는 우리 학교 정문에 나가면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이 상가를 이화여대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재학 기간 동안에 이런 창업 교육을 직접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화의 힘이 뭔지 아세요? 이화의 힘은 바로 우리 21만 동문의 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 이화 동문의 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몇몇 사례만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치 분야죠.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의 3분의 1, 역대 여성 장관의 2분의 1은 모두 다 이화 출신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임원, 여성 임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또한 이화 출신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불어서 남성들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입니다. 사실 각종 고시, 재판연구원을 배출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이화의 성과는 정말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탑5, 탑1이 아니고 탑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위는 약간 변하긴 하지만 이 집계는 사실 저희 안타깝게도 남녀공학과 이화여대의 경쟁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남녀공학에는 남학생의 수가 같이 포함된 기록이고요. 저희 이화여대는 순수히 여학생의 성과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의 기숙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기숙사는 1,600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올해 3개월 후입니다. 현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여대 지금 기숙사, 신축 기숙사가 건설 중인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진은 조금 한 2개월 저희가 이 PT를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건축이 됐고요. 그래서 8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수험생들이 입학하는 2017학년도에는 원하는 학생은 다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총 4천여 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매년 3천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별로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원거리에 있다든가 지방에 있는 학생은 모두 원하면 4년 내내 안전하게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현재 목동에 운영 중에 있는데 2018년도가 되면 병원이 제2부속병원, 병원이 한 개 더 생깁니다. 2018년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열심히 이런 건축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병원은 글로벌 마곡병원이라고 저희가 가칭 지금 아직 부르고 있는데 정말 국제 의료의 중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2017학년도 신입생을 위해서 이화가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이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는지, 어떤 전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위주 전형의 첫 번째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총 450명의 학생을
일반계 고교, 특목고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반계 고교 학생 대상으로 각 고등학교별 6명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80%가 반영이 됩니다. 이때 이 학생부 교과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5학기에 국수, 영, 사과 주요 교과목이죠. 이 모든 교과목의 전 단위가 반영돼서 80%가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20% 서류 평가를 통해서 3배수 내외의 학생이 2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2단계에서는 20% 면접과 80%의 1단계 성적이 합산하여 최종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필요 없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가장 단일 전형으로서 규모가 큰 전형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총 620명의 학생을 저희가 선발합니다. 이때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세 가지의 서류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단계에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서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면접이나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다음 3주 후에 6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시행될 설명회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문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상위 2개 영역 합 4를 맞추시면 됩니다. 사실 2년 전에는 각 2였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합의 형태로 조금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보통 탐구 과목에서 이화여대는 2과목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2등급, 3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평균이 2.5죠? 그러면 우리 이화여대는 2.5로 계산하지 않고요. 2등급으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유리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의예과나 뇌인지과학 전공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인문자연 계열에는 어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수과학 특기자 이 세 가지 유형의 인문자연 계열의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특기자 전형은 서류는 동일합니다. 학생부와 활동보고서 이 두 가지 서류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단계에서 3.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서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렇지만 특기자 전형 이 세 가지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예체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예체능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논술 전형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의 실기 전형의 경우에 이화여대 수시 모집에서는 음악대학, 성악, 한국음악, 무용이 모두 전원 선발을 수시 모집에서만 합니다. 또한 조용예술대학은 일부 인원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상위 30단위, 그러니까 예체능의 각 전공 교과목을 포함한 국수형 사과의 상위 30단위만을 반영해서 저희가 1단계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이 경우에 일정 배수를 2단계에서는 사실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실기가 80% 반영이 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에서는요. 그리고 예체능 서류 전형입니다. 사실 예체능 서류 전형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도 되실 전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학부의 예체능 서류 전형을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한번 선발했고요. 디자인 학부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총 32명의 학생을 학생부와 활동보고서, 추천서 이 세 가지의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상위 3개 영역 합 9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2017학년도에 신설되는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서 체육과학부에서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30명 선발합니다. 사실 체육과학부 하면 실기, 체육 실기 능력을 여러분이 고민하실 텐데요. 이 전형에서는 실기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평가를 하느냐? 우리 학생이 체육에 대한 관심, 스포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 교내 활동으로 스포츠 활동 많이 합니다. 스포츠 클럽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관심이 있고 또한 학업 역량 또한 갖춘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활동보고서 이 서류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3.5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에서는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기 아니고요.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성적 70% 면접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디자인 학부 예체능 서류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상위 3개 영역 합 9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논술에 오늘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예정이고요. 제가 그러면 논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논술은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 내가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화여대 논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문, 모든 지문이 교과서 중심으로 지문이 출제될 예정이고 아마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라고 생각해서 쉽게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논술에 결시생이 많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 미춘족자도 꽤 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다는 말씀,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은 글쓰기가 좋아야 된다.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 사고나 분석력을 평가하는,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다. 특별히 이화여대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여러분이 차근히 준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논술 전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논술 30%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학생부 교과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여러분의 주요 교과목 국수형 사과의 상위 30단위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30단위를 반영하니까 본인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친구도 모두 다 잘한 학생부 성적을 들고 오기 때문에 당락은 바로 70%에 해당하는 논술이 결정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지를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55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기준으로 상위 3개 영역 합 6을 맞춰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상위 2개 영역 합 4, 그다음에 의예과 내인지 스크린튼 자유전공 학부는 각각 상위하니까 여러분이 잘 유념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모집입니다.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정시 모집 이화여자대학교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수능 100%로 수능만 볼 겁니다. 학생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능 100%로 659명을 각 모집 단위, 각 학부 또는 대학 단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능 전형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는 각 영역의 반영 비율입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수능 반영 비율은 타 대학과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만을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에게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올해부터 추가되는 수능에 한국사가 추가되죠. 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수시에는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저희가 한국사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3등급,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4등급 이상만 우리 학생들이 얻으면 가산점 10점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빠른 속도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변화상이라든가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 더불어서 전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정문에서 오른쪽 첫 번째 건물입니다. 찾아오셔서 또는 전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 내년 이화 캠퍼스에서 밝은 모습으로 모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